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더 좋은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양장 기능사 기본 스커트 원형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스커트를 그리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의는 상의하고 틀리게 앞판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상의는 지난번에 배웠었겠지만 어, 뒷판부터 먼저 그리게 되죠. 뒷판을 그리는 이유는 뒷판의 어깨 길이선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깨 봉제선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뒷판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앞판을 가는 거죠. 근데 하의는 앞판부터 그려서 뒷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의 역시 전체 둘레에서 4분의 1쪽 앞판, 또 전체 둘레에서 4분의 1쪽인 또 뒷판의 반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일단 앞 중심선을 그립니다. 앞 중심선 그리고 허리 둘레선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선을 먼저 그리게 됩니다. 직각선을 그리고 길이를 놓쳐 허리 점에서 스커트의 길이를 놓습니다. 스커트의 길이가 60cm라고 그랬으니까 60cm를 다 놓게 됩니다. 밑단을 일단은 체크를 해서 뻗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선을 그어야죠. 엉덩이 둘레를 그리기 위해서는 엉덩이 둘레가 어떤 것인지를 일단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성의 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배가 조금 나오겠고요. 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이렇게 있겠죠.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 그래서 허리가 가장 인체, 사람의 하체에서 가장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가장 넓은 데는 바로 이 둘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튀어나온 부분이 사람에 따라 허리선에서 얼마만큼 내려와 있느냐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어딘가 모르지만 몇 센치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엉덩이 가장 넓은 부분까지 이 길이를 엉덩이 길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길이. 사람이 나이가 어릴 적에는 힙업이 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엉덩이가 점점 노화가 되면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힙 높이가 그러니까 엉덩이 이 폭이 가장 넓은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좀 과장을 해서 그렸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은 미시 쪽으로 갈수록 이 엉덩이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일단 엉덩이 길이가 스펙에서 주어졌었죠. 그래서 엉덩이 길이를 18cm로 놓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허리 둘레선에서 18cm 되는 곳을 놓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중심선에서부터 해가지고 직각선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여기가 엉덩이 둘레선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엉덩이 폭을 놓으면 되겠죠. 엉덩이 둘레는 92cm였어요. 전체가 92cm니까 이거를 다 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4분의 1쪽을 두게 되죠. 23cm가 되죠. 92를 4로 나누면 23cm가 됩니다. 23cm. 이게 누드값입니다. 일단은 누드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누드값만 가지고 스커트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단이 늘어나는 스트레치성 원단이라면은 이 둘레를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양장기능사나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일단은 직물, 직기라고 그러죠. 찢기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시실과 날실로 이루어진 가로실과 세로실이 교차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직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옷을 만드는 그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유 분량이 없으면 입고 벗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누드값에다가 일단 1cm의 여유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1cm를 줘보면은 전체 둘레에서는 4cm의 여유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지금 4분의 1판이니까 자 이렇게 걷습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둘레선 위치가 정해졌고 허리 둘레선 위치가 정해졌고 기장이 정해졌습니다. 사실 스커트가 별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스커트입니다. 이거를 내장을 이어가지고 옷을 만든다면은 쭉 이어가지고 만든다면 그냥 입을 수 있는 스커트가 됩니다. 다만 여기 허리가 많이 남으니까 허리 둘레에다가 고무줄을 봉제를 해버리면은 입고 벗기 편한 스커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왠지 모양이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선을 조금 압축을 할 겁니다. 사람의 라인에 맞게끔 압축을 할 건데 4분의 1쪽만 누면 됩니다. 68cm를 4로 나누게 되면 17cm죠. 일단 중심선에서 17cm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17cm를 놓으면은 나머지 요 분량이 남는 부분이에요. 요 분량이 바로 이 잉여 분량이 되겠습니다. 허리에서 엉덩이 둘레까지 남는 부분, 이 남는 부분이 잉여값이 되는 거죠. 이 잉여값을 일단 3등분을 해주세요. 2.3cm예요. 정확하게 2.3cm. 정확하게 2.3cm.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3등분이 됩니다. 이 3등분의 잉여값을 맨 끝에 하나, 둘 이렇게 3등분을 해놨을 적에 맨 끝에 이 남는 부분, 이 여기까지의 점까지를 옆솔기로 일단 그려줍니다. 이게 바로 여성의 신체 부분에서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흐르는 그 선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바로 여기 엉덩이 둘레고요, 허리고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옆솔기 부분을 그리게 되면은 아직도 허리까지 남는 분량이 있어요. 이 두 분량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트로 만들어 줍니다. 다트라는 게 뭐죠? 다트라는 게 표청 던지는 거 아시죠? 표청 던지는 거 화살촉입니다. 즉 이 모양이 화살촉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다트라고 하는 겁니다. 허리 지금은 여기 옆솔기까지 허리 둘레가 일단은 있습니다. 원래 허리는 여기까지였어요. 잉여 부분 두 개, 3등분에서 남는 두 개를 포함해 가지고 허리선인데 허리선을 한번 3등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트를 넣기 위해서 7.16씩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7.16, 7.16.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 라인까지 일단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엉덩이 길이까지 반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18cm니까 9cm겠네요. 앞판은 9cm 깊이까지 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트 끝점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트 폭은 요거죠. 아까 2. 몇이었죠? 3 정도였었죠. 2.3을 둘로 나눠서 이 중심선에서 이 선을 중심선이라고 할 적에 하나로 하면은 1.15 이게 결국에는 요 폭 하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폭을 여기다가 2.3의 폭을 전체 놓습니다. 그러고서 다트 끝점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화살촉 모양 같죠? 화살촉 모양 같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다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접혀서 여기도 접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옆솔기하고 붙는다면 뒷판에 옆솔기랑 붙는다면 이것도 다트가 되는 거예요. 어쨌건 나머지 허리에서 남는 분량을
다트로 접어서 치마를 만들게 되죠. 지금 앞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앞판 그리기 굉장히 쉽죠. 다음에는 뒷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뒷판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우리가 상의 원형을 그릴 적에 마찬가지로 했던 방법처럼 데칼코마니로 뒷판을 그리게 되면 됩니다. 자, 앞판 완성된 그 위치에서 5cm 정도를 띄우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선에다가 뒷판을 연결해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패턴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옆솔기를 일단 5cm 정도 띄워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직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앞판의 것을 카피를 해줍니다. 자, 시험 때는 이 선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옆에서 그려놓은 선에서 잘 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직각이 안 맞거나 조금이라도 이 선상이 레벨이 틀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한 옷이 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엉덩이 둘레를 놓는 거죠. 똑같습니다. 앞판의 폭이나 똑같습니다. 뒷판도 폭이. 어떤 디자인은 앞판을 좀 작게 하거나 앞판을 오히려 더 크게 하거나 이런 치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형을 배우는 거니까 똑같은 폭을 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각선을 수직선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평행하게.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앞판과 비슷한 모양의 거대한 원기둥의 4분의 1쪽이 됩니다. 뒷중심에서 17cm였죠. 아까 4분의 웨스트가 17cm니까 남는 여기까지 허리 선을 찍고 허리 둘레점을 찍고 잉여 부분을 3등분 합니다. 3등분 아까 2.3 정도였어요. 똑같습니다. 맨 옆에 맨 끝에 나눠진 이 부분을 갈매기 지지 않게, 갈매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옆솔기를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뒷판의 경우 제 허리에서 떨어지는 치마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허리 옆에서 볼 적에 이렇게 허리선을 만들어야지 치마가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 허리 치마라면은 뒷중심 이거를 후자를 쓰죠. 전후할 때 후자를 쓰고 뒷중심이니까 후심 중심 심자 중심에 할 적에 심자를 써가지고 후심을 파준다 그럽니다. 후심을 쳐버린다, 후심을 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심을 내려주는데 이거를 1.3 정도에서 1.5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뒷판의 경우는 뒷중심 이 부분을 1.5 정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갈매기 지지 않게 허리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허리 라인을 일단은 시작은 직각으로 해야지 반대편에 데칼코마니로 전체 완판일 경우 하나의 흐르는 갈매기지지 않는 선이 나오기 때문에 직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놓고 옆솔기까지 이렇게 허리선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허리 치마일 때예요. 골반 치마나 다른 뭐 힙본 치마가 될 경우에는 조금 이 라인이 뒷중심 무조건 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3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엉덩이 둘레선까지 직각으로 또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의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허리 둘레선을 재서 3등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트 길이를 놓죠. 다트 길이는 앞판 레벨 일단은 그대로 놔줍니다. 여기가 엉덩이 길이의 반 정도였죠. 근데 뒷판은 좀 다트 길이가 길어야 돼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엉덩이 둘레까지 보시면은 앞판의 경우는 여기가 이 남는 부분이 이렇게 되죠. 이 정도까지 오는데 엉덩이
이쪽 허리 둘레 쪽은 좀 과장을 하자면 좀 더 이 길이가 길어야지 라인이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트예요. 반쪽. 여기 이렇게. 그죠? 얘보다는 이 엉덩이 쪽, 뒷판 쪽이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뒷판의 다트 길이는 2cm 정도, 앞판보다 2cm 정도 더 내려오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2cm 내려오면은 바로 요 라인이 되겠죠. 앞판보다 좀 길어진 요 라인에 아까 마찬가지로 다트폭 하나, 둘, 이 두 개의 잉여 부분을 여기에 하나씩 여기도 하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트를 모양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뒷판 다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트를 그리면은 앞판과 뒷판에 완성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치마 원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 원형은 거의 다 그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원형이 돼 있고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봉제를 했을 적에 입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입을 수 있나요? 입을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다 봉제를 해버리면은 허리 들어가는 곳은 좁아요. 근데 우리 몸은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입는다고 하더라도 허리 폭만큼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엉덩이에서 걸려버려요. 입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열었다가 닫을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그게 바지의 경우에는 앞에 지퍼 있고 또는 지퍼 대신 단추도 있죠. 단추로 되어 있는 옷도 있죠. 치마의 경우도 단추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일단 지퍼가 많습니다.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퍼 중에서도 또 특히 콘솔 지퍼라고 있어요. 콘솔, 혼솔, 콘실 다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 지퍼는 솔기에다 붙여가지고 달려지는 지퍼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퍼를 닫았을 적에는 그게 지퍼인지 아닌지 안 보이는 그런 지퍼입니다. 그래서 콘솔 지퍼를 보통 치마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열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만일 뒷판에 놓는다면은 어디까지 놔야 될까요? 앞판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놔야 될까요? 가장 넓은 둘레, 즉 엉덩이까지는 지퍼가 달려 있어야지 열었다 닫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열고서 입을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옷을 내리면 잘 벗고 다시 잘 입기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 라인보다 2cm 내려간 곳, 그래서 엉덩이 라인에서 2cm 내려간 여기까지는 위에서부터 지퍼가 달려줘야지 입고 벗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옷, 실제로 어페럴에서 파는 옷들, 시장에서 파는 옷들, 뭐 백화점에서 파는 옷들은 조금 작은 옷을 자기가 입었을 적에 손님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엉덩이보다 조금 올려서까지 열릴 수 있도록 엉덩이 라인보다 조금 올린 위치에서 열린 것을 아주 끼워서 입고서 닫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좀 소비자가 만족하니까 엉덩이 라인보다 0.5 정도 올린 이 부분이 지퍼가 열리는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엉덩이 라인에서 2cm 내려온 이 부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너치 표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치 표시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다양하죠. 너치 표시는 자기 마음입니다.
자, 특히 지퍼의 경우는 이거를 요런 너치를 주시기 전에 이렇게 슬래시 표시로 해 주시면은 아, 이게 지퍼구나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치마를 열어서 입고 잠궜습니다. 그러고서 걸어 다닐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만약 이게 미니스커트라면은 다리가 문신의 폭이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짧게 한 미니스커트라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60cm 길이에요. 허리에서부터 60cm 길이니까 다리 무릎 길이보다 조금 깁니다. 보통의 경우. 그래서 무릎선 길이보다 조금 긴 치마를 밑에 폭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적에 잘 벌려서 다리 양쪽을 잘 벌려서 걸을 수가 있느냐? 못 걷겠죠. 그래서 트임을 넣어줍니다. 트임을 넣어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이나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옆 트임을 많이 넣어주죠. 원피스인데 뭐 옆 트임을 아주 섹시하게 넣으려면 굉장히 엉덩이 라인보다 더 높이까지 터주는 것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엉덩이 라인에서 한 19cm 정도 내려오는데 어페럴에서는 그렇습니다. 19cm 정도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뒷트임을 넣어주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트임 표시를 하고 여기다 트임 시접을 넣어줘요. 근데 시험 때는 밑단에서부터 13cm 올라온 곳까지 터라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지문이 없었을 적에 도식화상에 트임이 있다면 자기 자유대로 하시면 돼요. 시험 때는 그냥 13cm 정도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단선에서부터 13cm 올라온 곳 여기서부터 밑으로 터주겠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너치 표시를 해 놓으면은 보시다시피 지퍼 너치와 트임 너치가 중복돼 가지고 어디가 지퍼인지 어디가 트임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임 부분은 특별히 시접까지 표현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트임 일단 너치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서 시접을 줍니다. 시접은 5cm 폭으로 놓으시면 돼요. 트임 표시는 5cm 폭으로 위아래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윗단까지. 그 다음에 실제로 옷을 만들 적에 이 시접을 조금 이 트임점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접에 의해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서는 2.5cm 정도 올라가시고 여기에서부터는 5cm가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사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임 시접까지 그려진 시접을 표시한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여기가 다트입니다. 여기도 다트예요. 여기도 사실은 이만큼이 다트고 여기에서도 이만큼이 다트입니다. 요 부분, 요 완성선과 요 완성선이 봉제가 되면은 결국 이 부분도 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트끼리 한번 봉제를 해보자고요. 봉제를 해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허리전, 앞판 이렇게 돼 있어요. 옆솔기, 허리선. 그 다음에 뒷판을 여기다 이렇게 봉제를 한다고 쳐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겠죠. 허리선이. 그럼 옆솔기를 봉제했을 적에 허리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냐면 갈매기가 지게 됩니다. 앞판에 여기 뒷판에 여기가 붙어가면서 허리선이 갈매기가 져요. 갈매기가 지면 안 된다 그랬죠. 물론 갈매기가 지게끔 디자인한 옷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하셔도 되는데 시험 때는 이 갈매기 지는 걸 싫어하니까 여기를
자연스럽게 허리선을 맞춰주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한 선으로 맞춰주게 그리려고 한다면 결국 옆솔기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됩니다. 갈미가 지지 않으려면 결국 앞판에서 이 옆솔기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허리선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뒷판에서도 어느 정도 옆솔기가 올라와야지 허리선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올라오는 게 0.5 정도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0.5. 옆솔기 선이 그대로 따라서 갈매기 지지 않게 올라오고 0.5 올라오고 그 0.5 올라온 데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앞 뒷판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올라온 데서 명확하게 그려야 되네.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자를 좀 연필을 좀 진하게 썼더니 조금 진하게 되네요. 깨끗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앞판 뒷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앞판 뒷판 완성돼 있으면 여기다 부호를 넣어 주셔야 돼요. 시험 때는 부호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앞판에 식서 표시를 해줘야죠. 식서 표시는 길고 명확하게 위아래 화살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위아래 화살표 쓰시고 뒷판 마찬가지로 식서 표시를 명확하고 길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번지수를 넣어줘야죠. 프론트, 백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웨스트 라인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는 힙 라인이죠. 힙 라인. 다음에 여기는 햄 라인. 여기는 사이드 심 옆솔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심, 웨스트 라인, 힙 라인. 자, 여기는 햄 라인.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앞 중심선, 센터, 프론트 라인. 여기는 백, 센터, 백 라인. 자, 이렇게 해서 스커트 원형이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그리셔야지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형만 그리는 시험은 없죠.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응용된 스커트를 양장기능사용 스커트를 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